코로나19의 중국 감염자가 4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내 항만으로의 국제 크루즈 입항 금지 조치에 이어 항공사들도 중국 노선 항공편 운항을 잇따라 중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는 비운항 조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코로나19가 공기 중 액체 밀입자, 즉 에어로졸을 통해 감염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는데 질병관리본부는 현재까지는 지역사회에서 공기 전파가 이뤄진다는 근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본부세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부산 경남 지역 수출입 기업의 대중교역 위축과 이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통관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수익검사 선별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졸업식 등 각종 행사가 축소 또는 취소되면서 부산 지역 하회업계가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와 하회원예농협이 오는 14일 하회업계 돕기 꽃나눔 행사를 개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사실상 중국 전역으로 확산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항공 수요 감소에 부산 중국 간 하늘길도 뚝 끊겼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국제항공이 운항하는 부산 북경 노선, 에어부산이 운항하는 부산 연길 노선. 현재 김해국제공항에 남은 중국 노선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11개 노선에서 주 176편이 김해공항을 통해 부산에서 중국을 오갔지만 11일 기준 남은 노선은 2개, 주 8편입니다. 무려 96%가 감소한 겁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항공편들도 운항이 중단될 전망입니다. 7일부터는 이제 비운항합니다. 선을 거의 중국 노선은 전부 다 이제 비운항을 하게 되는 건데 수익이 나는 노선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수익 나는 노선 자체를 이제는 아예 애초에 그걸 못 받으니까 확실히 타격은 크죠. 지난달 김해공항 국제선 탑승객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3% 이상 줄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제한 조치나 여행객들의 불안감이 2월 들어 더욱 거세진 것을 감안하면 이번 달 감소폭은 더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노제팬 여파에 이어 코로나19까지 바이러스의 공포가 언제쯤 종식될 것인지 알 수 없는 가운데 항공사들은 중국 노선 운항 중단 조치를 다음 달까지는 이어갈 계획, 항공업계의 시름도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정식 명칭이 COVID-19로 한글 명칭은 코로나19로 정해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세계보건기구가 질병의 이름이 부정확해지거나 낙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명명했다고 밝혔습니다. CO는 코로나, VI는 바이러스, D는 질환을 의미하며 숫자 19는 2019년을 뜻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그러나 영어식 이름이 긴 편이어서 코로나19라는 한글 표현을 별도로 정해 명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하루가 다르게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매일 한두 번씩 국내외 통계를 확인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현황을 김신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2일 4만 5천여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수는 1,100여 명에 달합니다. 최근 열흘 동안의 추이를 보면 확진자는 매일 2, 3천 명씩 늘고 있고 사망자 수도 이달 초에는 하루 40여 명이던 것이 최근에는 1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중국의 중증 환자가 7천여 명이 넘는 상황을 고려하면 당분간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첫 발병국인 중국이 누적 확진자 4만 4천여 명, 사망자 1,1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홍콩과 싱가포르, 태국, 일본, 한국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본 요코하마항 앞바다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도 하나의 항목으로 본다면 이 배 안의 확진자 수가 현재 174명으로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현황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나라는 11일 28번째 확진자가 나왔고 아직 사망자는 없습니다. 또 의심 환자 5천여 명 중 4천여 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완치된 환자도 5명입니다. 이 같은 긍정적인 신호는 전 세계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열흘 동안의 완치자 수 추이를 보면 2월 초 하루에 100여 명이던 완치자 수가 매일 100명, 200명씩 늘어나서
지난 10일에는 하루 만에 완치자 수가 700여 명이 넘었습니다. 12일 현재 누적 완치자 수는 모두 4,700여 명에 달합니다. 안타깝게도 사망자나 중증 환자 수도 여전히 많긴 하지만 앞으로 눈에 띄는 긍정적인 변화도 계속해서 이어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방문이 망설여지죠. 혹시나 하는 감염 걱정 때문인데요. 하지만 소독을 마친 뒤라면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마트 앞에 늘어선 쇼핑카트들. 방문객이 한창 붐벼야 할 평일 낮 시간이지만 한산한 모습입니다. 이달 초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으로 확인돼 임시 휴업에 들어갔던 마트와 영화관 등이 문을 열었지만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시민들의 발길이 끊긴 겁니다. 특히 일부 시설의 경우 확진자 방문지로 알려진 뒤 여전히 휴업 상태를 유지하는 곳도 있습니다. 번째로부터는 너무 많아졌던 것 같은데. 아니 원래 어제 점심 때쯤에는 넣으시는데 계속 휴업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상황은 확진자가 다녀간 곳의 주변 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일 점심이면 방문객들로 붐비던 이곳 전통시장 거리도 지금은 한산해진 모습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 하루 유동인구가 한 3만 명 정도 되는데 아마 반절 정도는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를 감염 걱정에 시민들이 외출 자체를 꺼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확진자가 다녀갔다 하더라도 방역을 마친 뒤라면 안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물건이나 이런 데 묻어 있을 때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생존 시간이 수시간 이내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조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손위생입니다. 그래서 손을 항상 자주 씻으시고 적절한 방법으로 씻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시민들의 감염 우려에 지자체는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던 지자체가 이제는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2015년 국내를 강타했던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를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번 코로나19와 메르스 어떤 차이가 있을지 홍승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2일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일명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28명인데요. 지난 2015년 집단 감염 사태를 일으켰던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확진자 현황입니다.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처음 나온 건 지난달 20일입니다. 벌써 22일이 지났는데요. 메르스는 같은 기간 국내에서 122명이 감염됐고 그중에 10명이 사망했습니다. 메르스 전체 수치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유달리 국내 피해가 컸는데요. 당시 전 세계 확진자는 2,494명, 국내 감염자는 186명으로 발생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치사율 차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2.48%로 집계되는데요. 사망자의 99%는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반면 메르스의 전체 치사율은 34.4%로 치사율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인 겁니다. 메르스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이,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사망률과 관련해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우한이나 이런 데서는 4% 내외, 우한 이외의 지역에서는 0.1% 정도로 이제 낮은 상태인데,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5년에 우리나라에서 한 20%, 그다음에 중동에서 한 4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사망률은 메르스가 훨씬 높습니다.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바는 이게 이제 지역사회 내에서 아주 대규모의 발생이 되게 되면 어느 의료체계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을 해야 사망률도 이제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게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엔 전파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감염력을 수치로 나타낸 예비 재생산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감염자 한 명이 몇 명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지 전염력을 수치로 나타낸 건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수치가 1.4에서 2.5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반면 메르스는 0.9입니다.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 안에 이제 이번에 새로 유행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고요.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 일종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메르스의 전파 양상은 주로 병원에서 집단 발병하는 형태를 많이 했고 지역사회 내에 감염은 거의 없었고요. 근데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역사회 내에서도 사람 전파가 가능한 바이러스여서 전파력 면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더 전파가 잘 되는 양상으로 보이고, 전파력과 관련된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사스, 메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가 치사율과 전파력이 반비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치사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파력이 낮고 반대로 치사율이 낮으면 전파력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사율이 높았던 메르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지역사회 전파력은 더 낮은 것이죠. 반면 보완해야 할 점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메르스는 중동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많지 않은 중동 입국자를 체크하기 쉬웠는데요. 지금은 신종 코로나의 진원지인 중국에서 하루에도 수천 명이 들어오고 홍콩, 태국, 일본, 싱가포르 등 우리와 밀접한 나라 입국자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입국 방지 등 관리 방면에서 일정 부분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건데요. 메르스 이후 학습 효과는 컸지만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상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도한 공포감 대신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한 개개인의 차분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일본 앞바다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기 중 감염, 그러니까 에어로졸 감염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중국도 그렇고 또 우리 질병관리본부도 공기로 인한 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아직까지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에어로졸 전파의 의미, 차선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일본 요코하마항 앞바다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2일 오전 감염자 수는 모두 174명으로 전날보다 39명이 늘어났습니다. 크루즈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상하이 당국이 코로나19의 전파 경로로 비말, 침방울이나 직접 접촉뿐만 아니라 에어로졸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에어로졸은 공기 중에 떠도는 고체 또는 액체의 밀입자로 대기 중 미세한 입자를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의 주요 전파 경로로 알려진 비말 감염의 경우 한 입자가 2m 이내로 튀고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에어로졸 전파의 경우 1마이크로미터 이하 액체 방울에 포함된 바이러스가 공기 중을 떠다니다가 흡입됐을 때 감염을 일으킵니다. 비말보다 매우 작고 가벼워서 중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공기 중에 상당 시간 머무를 수 있고 전파 속도가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입자가 작고 또는 비말 핵이 말라서 다시 공기 중에 분비되면서 2차로 전염되는 그런 감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같은 경우는 그 환경 자체가 아주 좁은 환경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거나 그런 균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일각에서 크루즈선 내의 에어로졸 전파 가능성, 또 홍콩 아파트에서도 배기관을 통한 감염이 추정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에어로졸로 인한 감염을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공기 전파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의료 시술을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경로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자가격리 중일 때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면서 헌혈자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혈액 재고량이 줄어들어 일선병원에선 수술에 차질을 빚는 일까지 생기고 있는데요. 헌혈을 해도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은 없다고 합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헌혈의 집. 평소엔 하루 평균 50여 명이 찾던 곳이지만 지금은 침대 대부분이 비어있을 정도로 한산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 때문에 헌혈을 피하는 겁니다. 올해도 오셔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요즘 유행인데 헌혈이랑 괜찮냐 상관없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저희도 지금 직원들뿐만 아니라 헌혈자분도 열 체크를 하고. 실제로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헌혈 실적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만 8천여 건 줄었습니다. 특히 단체 헌혈객 취소 건수가 급증하면서 타격이 컸습니다. 이렇다 보니 병원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액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혈액 재고량이 보통 5일분 이상 확보되어야 하는데 최근 일주일만 놓고 봐도 4일치 이상의 혈액이 확보된 날은 하루도 없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헌혈로 수급한 혈액을 모아둔 맹장실입니다. 평상시엔 이 선반에 혈액 박스가 가득 찼는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거의 비어 있습니다. 혈액이 제때 공급되지 않아 일선 병원에선 수술을 미루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것은 혈액이 필요한 수술이 지연이 되거나 혈액이 필요한 환자분들의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사례가 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대한적십자사는 헌혈 중 감염의 위험은 없다며 헌혈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헌혈센터 내 바이러스 침입을 막기 위해 손 소독제를 추가 비치하고 수시로 소독 작업을 하는 등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관공서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공장소인 만큼 모든 방문자에 대해 발열 체크를 하고 있고 입구마다 위생용품이 비치됐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들어가시기 전에 체온 한번 재겠습니다. 동주민센터를 찾는 모든 주민은 발열 체크를 거쳐야 합니다. 체온이 37.5도 이상일 경우 보건소로 보내집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귀찮아도 하긴 해야죠. 차에도 좀 마스크하고 이런 거 있는데. 지난 7일 서구 13개 모든 동주민센터에서 측정을 시작한 이후 다행히 고온을 보인 주민은 없었습니다. 구 본청을 비롯한 동주민센터 모든 입구에는 손소독제가 비치됐고 곳곳에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수칙도 안내되고 있습니다. 서구에는 선박들이 오가고 있고 대학병원 3곳을 비롯한 종합병원 4곳이 모여 있어 더욱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각종 행사나 축제도 또 취소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이 개인의 어떤 그 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의심 증상이 있을 시에는 보건소 등 관내 선별 진료소를 반드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군은 환경보호를 위해 금지된 음식점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식기와 수저 등을 통한 감염 우려를 없애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앞서 군은 어린이집과 공공일자리 사업장에 마스크 5,000개와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에 손소독제 500개를 배부했습니다. 티브루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본부세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부산 경남 지역 수출입 기업의 대중교역 위축과 이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통관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또 긴급 조달 물품이나 원자재를 중심으로 서류 제출과 수익 검사 선별을 최소화하고 중국에서 들어온 화물의 하격 작업이 지연될 경우 하선 장소 반입 의무 기간과 수출 선적 이행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내 피해 업체에는 무담보 납기 연장과 분할 납부를 지원하고 피해 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 조사를 유예할 방침입니다. 부산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졸업식 등 각종 행사가 축소 또는 취소되면서 화훼업계가 타격을 입고 있는 것과 관련해 화훼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부산시는 오는 14일 시청 로비 1층 로비에서 부산 경남 화훼 원예농협 주관으로 부산 화훼농가 꽃나눔 보듬이 장터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장미꽃 3,000송이 나눔 행사와 함께 화훼농가 보듬이 판매, 꽃 소비 촉진 홍보 등이 진행됩니다. 행사장에서는 지역 내에서 생산된 꽃을 10송이에 1,000원에서 3,000원가량으로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시는 산하기관 등과 함께 졸업식과 입학식 꽃 전하기, 결혼기념일과 생일에 꽃 선물하기 등 꽃사랑 운동을 펼쳐 지역 화훼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LG엘로비전이 10일 LG엘로비전 상암 본사에서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지역 유권자에게 정확하고 깊이 있는 선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당사가 서로 협력하는 내용입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선거 관련 연구활동 자료와 인적 네트워크를 LG헬로비전의 지역 선거 콘텐츠 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LG헬로비전은 지역방송의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진행하는 사업과 콘텐츠 홍보 요청에 협조하도록 합니다. 당사는 지역사회의 선거 참여와 투표율 제고를 위한 캠페인 활동에도 서로 협력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입법부를 고용하게 되는 선거입니다. 선거 공약이라고 하는 건 고용계약서인데요. 고용계약서도 보지 않고 백지수표를 줄 수는 없습니다. 선거 공약을 굉장히 꼼꼼히 따져서 우리가 고용할 것인지 어떤 고용을 할 것인지를 좀 검증해보는 깐깐한 유권자가 되는 운동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 전체를 위한 그런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많은 그런 후보들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정책 정보들을 그렇게 같이 나누고 제공할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지역민들을 위해서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 채널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산진구가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기반 구축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스마트시티 기반 구축 사업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각종 정보 시스템을 연계해 재난구호와 범죄 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부산진구는 앞으로 국비 6억 원을 포함한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말까지 부산진구 통합관제센터에 긴급 안전과 생활안전 등 2개 분야 8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요즘 정부와 지자체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각종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노후 보일러 교체 사업입니다. 보일러 교체를 원하는 주민은 지자체에서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사업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연광 기자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1조 5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와 건설기계 엔진 교체 등 각종 사업을 내놨는데 이 중 노후 보일러 교체 사업이 연제구에서도 진행 중입니다. 미세먼지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노후 보일러를 전옥수 보일러로 교체하면 2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일러 교체가 선착순으로 진행되다 보니 기존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노후 보일러를 선별하기보다 신청을 받는 순서대로 교체 지원금을 지급하다 보니 정작 꼭 필요하지만 늦게 신청하는 가구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체 대상 보일러의 기준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행정 절차 없이 선착순에 가까운 지원을 하면 교체해주는 식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이는 자칫 잘못하면은 그 자원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또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작 20만 원 남짓한 지원금도 교체를 고려하는 주민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66제곱미터 이상 아파트의 경우 보일러 교체 비용이 50만 원을 호가하는데 지원금은 고작 20만 원에 불과해 교체를 차일피일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집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20만 원을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들어가는 기본적인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보일러를 선뜻 교체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마련한 노후 보일러 교체 사업. 현실에 맞는 좀 더 꼼꼼한 정책 시행이 아쉽습니다. HCN 뉴스 최현강입니다. 동선 이주단지와 주민센터를 연결하는 도로공사 중 가덕 진성 관련 문화재가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행정착오로 사전에 시굴 없이 도로공사가 진행됐고 지금은 중단된 상태인데요. 도로 개통이 언제쯤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말 착공한 동선 이주단지와 주민센터 간 도로 개설 공사 현장입니다. 하지만 공사는 이내 중단됐습니다. 일부 구간에서 가덕진성의 남문 일대에 해자와 유구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가덕진성은 조선시대인 1544년 중종 때 외구의 침략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가덕진성의 흔적은 천가초등학교와
덕문중학교의 담벼락에서 일부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2009년 창원대 박물관이 실시한 지표조사에서도 가덕진성 남벽과 인접해 시굴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행정착오로 시굴 과정 없이 공사를 벌이다가 뒤늦게 문화재청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해저도 지금 지적으로 추정하건데 옆에 이제 골목길이라든지 그런 걸로 봤을 때 아마 해저도 이제 다른 방향으로도 다 이렇게 있었지 않았는가 그런 정도의 추정은 가능합니다. 추가로 만약에 뭔가 이렇게 공사가 그 외에 이렇게 지역의 면적에 이렇게 공사가 필요하다면 그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추가적인 조사가 있어야 될 거고요. 예전 주민센터 일원은 폭이 2m가 간신히 넘는 일방 통행 골목이 얽혀 있는 곳입니다. 특히 학교가 마주보는 구간은 차량 통행량이 많아 우회도로가 간절한 실정입니다. 맨날 맥히고 엉키고 그렇지 뭐. 온데 길로 내줘야지. 길로 안 내주고 차는 맞는데 길은 안 내주고 인도로 막 차가 댕기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강서구는 문화재청의 심의 결과를 받아들여 현지 보존을 위해 모래와 골재로 해당 구간을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차량 통행을 막을 수 없는 만큼 노선 변경 등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찬입니다. 지난 주말 부산 앞바다에서 실종된 40대 다이버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산해경은 10일 낮 12시 40분쯤 영도구 감지해변 약 100m 지점에서 민간 해양구조선이 폐기물을 끌어올리다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감지해변에서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갔다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해경은 A씨가 물속에서 폐기물에 걸린 뒤 빠져나오지 못해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사망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2월 13일) 기상정보입니다. 13일 목요일 부산 아침 최저기온 8도, 낮 최고기온 16도 보이겠습니다. 막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중부지방과 전라도, 경북은 새벽까지, 전북은 아침까지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남해상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가 일겠고요.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 다시 한 차례 비가 내리는 부산은 토요일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일요일 또 한 번 비가 내리겠습니다. night star. She's a girl sunbathing on the hood of her car.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